시작. 안녕하세요. 고려시험정보 발표를 맡게 된 리서치팀 이은수입니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라는 CM송으로 유명한 고려시험정보의 기업 개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산업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고려시험정보의 매출의 98%는 채권 투신 부분과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채권 투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후에 나머지 2%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채권 투신업이란 뭘까요? 제가 정리를 가져왔는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입니다. 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의 매출 발생 구조는 회수 건당 곱하기 회수액 곱하기 수수료율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의 채권을 회수했고 수수료율이 20%, 즉 또 채권을 했다면 6억이라는 매출액이 찍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수는 아니고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수수료율은 변하지만 고려신용정보의 수수료율은 대략 20% 정도입니다. 이 매출액 구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논리 정리를 펼쳐갈 예정이니 이 함수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의 특성 첫 번째로 사라지지 않는 수요입니다. 신용사회에서 대출은 필연적입니다. 그 대출을 받는 사람 중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합니다. 특히 코인 거래량 1위를 찍는 한국, 빨리빨리 문화가 심한 한국, 비교 문화가 심한 한국에서 이 대출의 수요와 부러지는 사람의 수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자동 반영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장기 불황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성장이 떨어지고 정부는 자연스럽게 돈을 푸는 정책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수출 국가는 자국 화폐 가치의 절하로 인한 경제 성장을 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산업은 구매력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에서 회수액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의 특성 세 번째, 사이클이 거의 없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업의 경기 침체, 그러니까 남들이 힘들 때만 돈을 잘 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가 오면 부실채권이 대량 발생하면서 회수권과 회수액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담보물의 가치 하락, 채무자의 상환 능력의 하락으로 회수율이 저조해집니다. 이때 고려시장정보의 수익성은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다시 호황이 옵니다. 이때 경기 침체 때 받아둔 채권 물량과 새롭게 받는 부실 채권의 회수율이 올라가면서 이익의 최고치를 찍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4분기 누적 고려시장정보의 실적인데 앞서 말했던 경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18 미중 무역 정쟁, 2020 코로나, 또 그로 인한 저금리, 다시 고금리로 들어가면서 경기 침체가 왔던 직전 5년 고려시장정보는 무난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은 특성을 가진 산업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매력적인 산업이라면 혁신적인 경쟁자가 나타나 이익을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으로 인해 몰락한 이마트처럼 말이죠. 채권 출신업의 진입장벽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진입장벽입니다. 다음 그림은 채권 출신업 인가의 법적 통과 과정입니다. 금감원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고 또 조사하는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들만 보자면 자본금 요건이 있는데 금융사에서 30억 이상을 출자해줘야 합니다. 즉 국내 금융기업들이 채권 투심업에 진출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미 거의 다 가지고 있기에 새로운 경쟁자가 튀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국내 금융 대기업들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 새로운 진입자가 등장하려는데 이런 멋지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을까요? 세 번째로는 니치마켓이라는 점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고 진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업계 1위인 고려시장정보가 버는 돈이 매출액 1,400억, 영업이익 약 100억입니다. 기껏 시장에 진입했는데 영업이익률 5% 조금 넘는 이 산업에 진출하고 싶을까요? 마지막으로 노동집약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새롭게 등장한 금융기업이라면 인터넷은행이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지점이 없어 다른 은행에 비해 싼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강점인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인적 물적 요건에 걸려 채권 투심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고객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플레이어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오래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경쟁 우위는 금융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업체라는 점입니다. 앞서 법정 요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투심업을 하려면 금융계획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려시장정보는 저 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업체이고 혼자 상장사였기에 금융사의 출자 없이 사업이 가능한 국내 2개의 업체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게 어떤 장점을 가져올까요? 기본적으로 금융기업들은 내부 거래 규정과 채권 투자업의 안 좋은 이미지로 인해 채권 투자업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는 물량이 무조건 존재하게 되는데 다른 금융기업 사이드 시장이 경쟁사이고 따라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고려시장 정보가 물량을 받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채권 투신에서 중요한 것은 인력의 질입니다. 좋은 인력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돈을 많이 주는 곳에 갑니다. 채권 투신업의 폐해 구조는 기본급이 적고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인센티브는 본인이 창출한 수수료의 절반 수준인데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면 채권 투신 물량이 많아야 합니다. 즉, 가장 많은 채권 투신 물량을 가져오는 고려시장 정보로 가게 됩니다. 그 좋은 인력들이 서비스를 해주기에 고객사들은 만족하고 굳이 업계 1위인 고려시장 정보에게 업체를 바꿀 이유가 없기에 다시 한번 고려시장 정보에게 일감을 주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신용정보위원회 카페에서 받는 고려시장 정보의 평가입니다. 좋은 인력들이라는 것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이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존 사업의 확장이기에 자본이 크게 들지 않는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지도 않고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말도 안 되는 ROI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비용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은 수수료 절반을 인센티브로 줍니다. 그렇기에 인건비 비중이 많고 이 인건비 비중이 떨어지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BM 분석입니다. 운전자본은 평상시에 영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말하는데 고려시장 정보의 운전자본은 거의 마이너스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에게 수수료는 미리 받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는 늦게 주기 때문입니다. 즉, 현금이 묶일 곳이 없고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펙스입니다. 이미 전국의 지점이 다 깔려있기에 캐펙스가 적습니다. 즉, 돈 나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잘 남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첫 번째로 배당입니다. 10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매년 40% 이상의 배당 성장을 가지겠다고 사업보고서에 적어두고 그것을 실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21년부터는 단기 배당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사업 대부업입니다. 매출액 비중은 적어도 영업이익에서 10%를 차지하는 신사업입니다. 고려시장 정보의 대부업은 미리 직접 찾아와서 대출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주로 방문 대출을 합니다. 방문 대출은 고려시장 정보가 채권 수신 중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채무 생활을 해주고 다시 재대출을 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대부업에서 중요한 경쟁 우위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 판단과 자본 조달인데 먼저 채무자의 상환 능력 판단은 고려시장 정보가 채권 수신을 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 예를 들어 채무자의 등본부터 재산까지 전부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상환 능력 판단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리드코프와 같은 회사들은 인터넷, 항상 전화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채무자의 정보 판단에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드코프의 대소 확률은 5%, 한국투명 금융대부의 대소 확률은 3%입니다. 두 번째로 자본 조달은 모회사가 캐시카우이고 불황의 자본 조달이 힘든 타회사에 비해 모회사가 불황에 강하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쉽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명 금융대부의 자본 조달 내역인데 모회사의 출자를 제외하고도 3호로 도입받습니다. 여기서 3호도 고려시장 정보 모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좋은 산업과 강력한 경쟁 우위, 좋은 피해, 좋은 자원 배치를 가진 회사를 굳이 지금 왜 사야 할까요? 먼저 폭발하는 고정이하 여신 채권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채권이란 이 채권의 5단계 중 곧 회수일문, 추정선순 단계에 있는 채권들을 말합니다.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가서 고정이하 여신 채권의 물량을 찾아봤을 때 실은 폭증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장 정보의 매출액과 얼마큼 시차가 나는지 체크하기 위해 한 달에서 10개월로 고려시장 정보의 매출액을 조정해보니 5개월 정도의 시차로 고려시장 정보의 매출액과 3년간의 88.1%를 보여줬습니다. 즉, 고려시장 정보의 매출액이 폭발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부업의 호황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채권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최근 PF 대출 때문에 이 금융권의 부실화도 큰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은행들은 대출 본토를 올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의 증여입니다. 증여액은 증여 이후 2개월간의 주가 평균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즉, 지금 증여를 한다는 건 싸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크입니다. 완전한 경기 침체는 막지 못합니다. 고려시장 정보는 적당한 불안과 적당한 호황에선 돈을 벌지만 완전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회수율이 급격한 하락으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 침체 이후에는 곧 호황이 오기 때문에 금방 이익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10월에 시행됩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대출에만 적용되는데 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은 불법 채권 추진 업체의 채권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합법 채권 추진 업체인 고유시장정보에게 파이가 갈 가능성을 올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행의 대출 문턱에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텐데 이는 대부업의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증권 분석에서 말한 대로 현재 주가가 적당한지 혹은 너무 싼지 비싼지 근접적으로 판단하는 게 주가 예측에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DCF 계산은 고려시장정보의 과거 5년 평균 PBR 3.28배에 녹여져 있는 현금 흐름을 역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과거 고려시장정보가 보여줬던 ROE와 혼동률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을 반복해 새로 만든 적정 PBR 테이블입니다. 현재 PBR 3.4배는 통장은 저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 시장은 ROIC 30%, 성장률 15에서 20%를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을 현재 주가에 내셨을 때 제 예상이 정말 맞는다면, 즉 정말 10년만 고속성장한다면 연동기 복리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10년 고속성장 예측이 1년 뒤에 또 10년 고속성장을 한다면, 즉 11년 차에도 고속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뀐다면 같은 PBR 멀티플을 줄 수 있고, 그때 저는 자본이 증가하는 만큼과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예상보다 ROIC와 성장률이 높다면 멀티플의 상승과 BPS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시장정보의 실적을 추정해보겠습니다. 회수율은 정기분포를 따르겠지만 따르지 않더라도 어차피 거기서 뽑아낸 표본의 평균이니 정기분포를 따를 것입니다. 이 회수율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회수율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고 채권 추진 물량이 5개월의 시차를 두고 수요잔고로 반영되는 모습을 체크했으니 그걸 활용해 매출액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고 상감이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떨어지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도 됩니다. 다른 부분이 전년과 같은 영업이익을 내주면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고 경제수익도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ROE 28.2%에서 30.2%, 성장률은 31%에서 40%가 나옵니다. 즉, 지금의 주가는 채권 추진의 호황과 다른 사업 부분의 평균 수준의 업황만을 가정한 가격입니다. 대부업이 호황 사이클이고 채권 추진 부분이 호황이면 신용조사, 민영 대행업도 같이 호황인데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를 해보면 만약 채권 추진 부분이 예측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신용조사, 민원대행, 대부업이 성장해준다면 DPS 상승분과 밸류에이션 갭을 메꾸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 이 기업의 해당을 꺾이지 않는다면 복리율 18%를 계속해서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인데 유능하다고 판단해주는 경영자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재무 대표 매크로 산업의 경쟁 강수적 해나를 판단했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우측과 같은 상황을 답을 할 수 있었고 혹독한 외부 환경에 잘 대응할 비행과 회사를 가진 기업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세세한 미래 예측은 2년, 3년 뒤 힘듭니다. 어차피 더 나은 미래를 걸려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허황된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굳이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인데 뭐라도 하겠죠. 외부 환경은 회사가 알아서 이겨내겠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알아서 원가 절감을 하겠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원가왕이나 혁신적인 제품들을 통해 한판 승부를 벌이거나 도망치겠죠. 돈이 남아들면 자주 소각 배당을 하겠죠. 돈 안 돌려주면 그만큼 괜찮은 투자함이 있는 거겠죠. 이 기업을 믿고 투자했다면 20년간 100배가 올랐습니다. 매년 배당 성향을 40% 이상 가져간 걸 보면 더욱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그건 과거 이야기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업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았고 그 이유가 쉽게 끊기지 않을 걸로 예측이 가는데 과거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는 게 힘들까요? 하고 경영자와 임직원을 믿고 가만히 있기. 고려시장정보에게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